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정규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 및 만성병용학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분 중 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가구 및 목공 자격증 취득자나 관련 분야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중 임신과 출산의 이유로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요. 본인이 지원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학 4년제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영어나 제2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헤어 디자이너님과 또 도움 말씀 주실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철호 헤어 디자이너님, 먼저 저희가 본인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교수 겸 뷰티샵 블루의 원장을 맡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최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경대학교에서 헤어샵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자, 헤어 디자이너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또 해봤고 참 저희에게는 많이 친숙한 직업인데 그래도 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는 우선 인간의 모발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인간의 모발을 다뤄서 그 사람의 본연의 미를 돋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가꿔주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헤어 살롱에서 많이 일을 해요. 종사를 해서 뭐 헤어 커트, 퍼머, 염색 등을 하고요. 뭐 특별한 행사인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뭐 회가변, 돌잔치 때에는 그 상황에 맞는 업스타일을 해주기도 하고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자이너의 컨셉에 맞는 헤어 장식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TV 프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링을 만들어주고요. 이처럼 헤어 디자이너는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다루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11년 정도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계기나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이유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군대를 갔다 온 기간을 빼면 사실은 9년이긴 한데 네. 제가 시작한 계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이과 계열에서 공부를 했고 수능도 뭐 수리 영역, 그 과학 영역 등을 봤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이제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로가 있냐 물어보니까 뭐 전자공학이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뭐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진부한 그런 직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제가 지금은 조금 살이 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응원단 겸 댄스부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다른 타 학과에 이제 타 학교에 그 여학생이 자기는 미용으로 대학을 갈 거래요. 네.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 서경대학교라고 4년제 미용예술학과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흥미가 동하다가 이제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둘러봤죠. 그랬는데 괜찮게 벌 것 같더라고요. 네. 괜찮게 벌 것 같아서 우선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도 되고 내가 흥미도 많이 느끼면서 그다음에 4년제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수능 보고 다음 날 무릎 꿇고 어머님한테 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예, 네. 이과에서 이제 예체능으로 지원을 하신 건데 글쎄요. 아무리 서울에 있고 4년제 대학이라도 부모님께서는 쉽게 허락을 안 해주셨을 것 같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아, 예. 아무래도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남자는 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혹은 조금 천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조금 꺼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빌고 나서 이제 저는 놀러 갔거든요, 사실. 놀러 갔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 잡아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허락을 구한 다음에 아버지도 나름대로 또 알아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뭐 요리사, 그 다음에 뭐 패션 디자이너 등 탑 클래스로 가게 되면 남성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접하시고 사업이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응원해줘라라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저는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남성 헤어 디자이너 분들 참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분들이 주로 계셨거든요. 요즘은 이 헤어 디자이너 성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수님? 2014년 자료를 보니까 이제 당시 우리 국내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의 이제 수가 19만 명 정도 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4년 지났으니까 20만 명 훌쩍 넘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율을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한 8대2 정도의 비율을 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과거에는 이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미용사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매우 국한된 그런 영역이고 또 직업군이었는데 최근에 K-팝이라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 연예인들의 이제 화장법과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일종의 신문화 트렌드인데 그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게 남녀의 구분이 사실 없어진 거죠. 네. 오히려 창조적이고 감각이 뛰어난 남성들이라면 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한 8대2 정도 수준이지만 훨씬 더 이 남성이 진출하는 폭이 좀 앞으로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준비를 하실 때요. 여러모로 또 쉬운 점만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우선은 제가 시작하자마자 손을 좀 발발발발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긴장 때문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손이 많이 떠냐. 이럴 정도여가지고 너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수전증, 신경반응 검사 이런 것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다른 직종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하고 또 자신감을 많이 얻고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스스로 당당해지니까 이제 손을 좀 덜 떨게 돼서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가 딱 있네요.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머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머리 커트만 해드리다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곱슬이 있으셔서 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드렸는데 제가 태워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침마다 볼 때마다 정말 뒤에서 식은땀이 흘리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또 워낙 또 프로시니까 어머니께서 마음 편하게 머리를 맡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통 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하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나눴는데요. 실제로 좀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경력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자격증을 가지면은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변환을 해서 면허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관련 학과, 관련 학교들을 나와서 졸업장을 가지고 면허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헤어 관련 직업에서 종사를 할 수가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이 없어요. 각 미용실마다, 각 프랜차이즈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승급 시스템을 거쳐서 이들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관련 학과를 나와서 실무 현장에 가서 뭐 헤어 디자이너가 방법이 되는 방법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이 실무 현장으로 바로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몇 년 전부터 나온 방법인데 학원을 다니는 거죠. 헤어 디자이너 학원을 다녀서 한 3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요. 3개월 정도는 그 현장과 연계된 곳을 가서 이제 실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데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턴으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학과로 진학을 해서 처음부터 토대를 밟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실무를 배제를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그 미용실을 비롯한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저희가 뭐 생각하는 그 정석 코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이런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미용학과라는 이름도 있지만 뭐 뷰티 미용학과, 예. 미용예술학과, 피부 미용학과, 뭐 미용 분장학과 이렇게 아주 이름은 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미적 영역에서 이제 가꾼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데요. 또 화장품도 연계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서울에 보면 지금 우리 최 교수님 계신 서경대를 비롯해서 4년제 대학은 약 한 10군데 정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에도 굉장히 많은 4년제 대학 한 20군데, 3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년제 전문대학에도 지금 한 40여 곳이 있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이론을 이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되겠고 2년제는 이제 아무래도 실습 위주의 학문이 학습이 되겠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왜 학습한다고 할 때 학습이라는 말이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영하는 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바로 수영할 수가 없는 듯이 이게 우리가 이론을 바로 안다고 해서 이게 현장에서 바로 이게 투입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서 다시 커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현장 경험을 조금 아무리 저 대학을 다니더라도 현장 경험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바로 그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학에서 직접 좀 학과에서 배워 나간다는 게 또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실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배움의 장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나 자기 역량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배움을 위한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탄탄하게 기초적인 지식부터 그 다음에 실습을 겪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은 훨씬 더 탄탄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만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어 관련 직종들은 이 외에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뭐 실무 현장과 연계를 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뭐 쇼나 뭐 공연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이제 다른 학과랑 협업을 해서 어떠한 공연을 직접적으로 올려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디렉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저희 세계적인 기관들과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거에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트렌드에 대해서 매년 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자기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박사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유리하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 디자이너만 따로 떼고 보면요.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론적으로 많이 익숙하게 익히고 실습까지 했기 때문에 근로 현장에서 바로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그리고 학교 졸업한 그런 내역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들이 디자인을 승급할 때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대학에서 이 헤어 디자인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을까요? 입학 관련 정보는 아까 VCR에도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뭐 수시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정시 영역을 통해서 이들이 관련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른 학과, 뭐 다른 전공을 선택을 했다가 뒤늦게 좀, 나도 한번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흥미가 생긴 분들은 따로 편입학도 가능할까요, 교수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이게 일반 편입으로 이제 과정이 거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미용학과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가르치신 이 부분은 최 교수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편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학 입시 제도예요. 제도기 때문에 사실 탁과와 그렇게 큰 차별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들도 역시나 미용학과, 그러니까 뭐 전문대라든지 뭐 실무 현장 이런 데서 종사를 하면은 학점은행제도 있고요.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4년제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고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헤어샵에서 이렇게 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실무 경험을 쌓다 보면요.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죠. 뭐 어떤 점이 빠르냐면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를 캐치를 하는 것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현장감 있는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바로 나갔을 때보다는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미용학과에 진학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미용학과 진학 외에도 또 배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요즘에 학원으로 이제 많이 가서 네. 학원에서 이제 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 지금 우리 이 기회가 아무래도 학교 쪽에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현장 경험을 이제 위주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학과, 그러니까 지금의 굉장히 많은 그 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론적인 토대도 좀 배워가면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위주로 갈 때 조금 자기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학원 쪽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네.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출할 수 예.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비용 같은 걸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국가가 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추고 또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헤어 디자이너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증 취득은 저는 항상 그 운전면허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운전면허 시험 학원에 가면은 사실 운전면허 시험 통과를 위해서 뭐 핸들은 여기서 얼마나 꺾어라, 네. 후진은 얼마나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스킬들을 배워서는 현장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모질을 파악을 하고 각 사람마다 각 그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을 해줄 수 있고 이것들을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대화법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연구라든지 끊임없이 기술에 대한 연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11년 차 베테랑이신 최철호 디자이너님께서도 아직도 또 노력을 따로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예.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은 항상 언제나 베이스예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 사람을 파악을 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원하는 게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하는 거를 연출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군데군데에서 단서를 조합을 해서 제가 그것들을 리뉴얼해서 어떠한 작품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꾸준히 배우고 또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그 외에도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용모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이제 미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손기술을 이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손재주도 이제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하는 좀 그런 창의성이 있어야겠고 또 사실 이게 굉장히 서서 하는 직업에다가
곧 좀 체력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완만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이 고객들을 상대하고 내 영역을 항상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긴 시간 동안 많은 고객들을 만나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고객을 받았는데 이분이 동네 언니한테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 안에 있는 샵으로. 네, 저희 네. 지금 뷰티샵 블루로 네. 왔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자기는 너무 곱슬이고 그다음에 머리가 너무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20살 초반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꾸미고 싶을까. 그래서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소래포구 있잖아요. 인천, 인천에. 네. 인천의 오. 소래포구에서 왔대요. 3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네. 반대로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십니까? 힘들었던 순간은 아까 어머니 머리를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좀 헤어 디자이너 워낙 긴 시간 동안 뭐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왔던 직업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교수님? 어쨌든 세계적 그 시장 조사 기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이 글로벌 뷰티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5,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더군다나 이 뷰티 시장에서도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경기의 영향을 받지만 이 머리가 디자이너 영역은 그렇게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 부분은 AI 시대가 오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인간의 오.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무한한 그런 전망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한 가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 퍼머하느라 2~3시간 앉아있는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을 좀 단축하는 기술이 빨리 좀 나와서 한 30분 안에 모든 머리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어 디자이너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서 개혁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교수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생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미용만 종사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털을 닦는데 조금 목적이 있습니다. 네. 목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해 주신 최철호 헤어 디자이너님 또 최수영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